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한번 좀 벗어보세요. 본인 몸속에 화가 좀 많으시네. 네. 속된 말로 거기에다가 어떤 불만? 이런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표출을 못 해갖고 몸속에 쉽게 구름이 쌓였어. 진작에 그거를 잠깐 중간에 터트려도 몇 번을 터트렸어야 되는데 쉽게 그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떤 화나 이런 게 이제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보면 지금 눈빛이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쉽게 정신이 없어 지금. 왜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어느 한 군데 탁 꽂혀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만 본인이 어떻게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모님을 도와서 가게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랑 너무 안 맞아서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그냥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해서 뭐 일적인 부분, 어렸을 때부터 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식당에서 그냥 하는 게 나중에라도 너한테는 더 득이 될 거다라고 저희 식당에서 무슨 일 하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본인 적성 맞아요? 근데 또 막 적성에 안 맞고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을 네. 하니까 하고. 사람 상대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그런 건 또 식당 자체의 일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쉽게 본인이 영업을 한다든가 어떤 뭐 이런 거 사람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잘 맞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상극이 된 거 아버지잖아. 본인은 생년월일 한번 대보세요. 아버지하고 아예 이렇게 완전히 자석이 양극이야, 양극. 지금 얼마나 일하셨어요, 여기서? 전에도 몇 번 계속 들락날락 했는데 아버님이랑 이제 계속 트러블 나서 나가고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고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한 지 3년. 이 일을 계속 하시면은 가족의 자기 본인 지금 결혼한 내 가정에도 불화가 생겨.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안정이 돼서 집에 갔을 때는 내가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왔으니까 좀 휴식이 되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제 개인 사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서 떠나잖아. 본인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쿨하게 넘기지를 못해. 이게 꼭 이게 어떤 무슨 앙금처럼 계속 남아있는 거야. 출근했을 때는 당연히 마주치니까 그렇고 퇴근을 해도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해도 불현듯 그 생각이 나니까 속된 말로 술맛이 떨어지고 밥맛 떨어지는 거야. 이 아버지하고는 진짜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 지금 사람 상대하는 그 자체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응? 꼭 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게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도 관리도 할 때도 있고 뭐 사입 같은 것도 관리를 할 때도 있고 바쁠 때는 뭐 손님들 서빙도 본인도 좀 도와주면서 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일 자체 갖고는 괜찮아. 일 자체 갖고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속된 말로 벌써 미쳤어. 그나마 그렇게라도 본인이 아버지하고 앙금 있는 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나름 푸는 거야.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지. 이게 어느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아버지하고 관계 개선이 돼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간다든가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시도도 했다고 그러죠. 지금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은 시도를 해도 쉽게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문을 닫고서 아버지는 딱 틀을 정해놓고 여기서만 답변을 하시는 거야. 뻔한 대답이지 쉽게. 아버지하고 대화를 시도할 때는 이 뻔한 대답이 아니라 어떤 그러냐. 근데 난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 아버지한테 시간을 좀 다오라든가 어떤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도 이거를 좀 어떤 희망이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내 얘기를 경청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바라는 건데 이조차도 안 돼.
이걸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참 집안일인데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해서 말도 못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냥 덩그러니 혼자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 형국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본인이 이 아버지하고는 쉽게 신에서 투각이 나는 거야. 본인도 신바람이 있다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신바람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 정상인처럼 사실 수도 있고, 극히 일부만 신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같이 제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 같은 집안에도, 이 국시 집안에도 보면 우리처럼 빌던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직성이 둘 다 똑같아. 똑같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야. 투각이나. 여기에서는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뻔히 본인도 알고 있어. 차라리 내가 나가든가, 아니면 아버지한테 확 숙이든가.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야. 나가면은 아버지하고 부딪히지는 않는데 사이가 더 갈수록 이제는 벌어져. 또 그걸 본인이 원하지는 않아. 아버지한테 푹 숙여.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아들 착해졌네, 이제 사람 됐네 하겠지만 본인은 죽지 못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아버지하고 푸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풀어야 돼. 식당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이걸 안 풀면 아버지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눈을 감으실 때 본인이 진짜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리게 돼, 후회해서. 근데 아버지하고 이 신의 투각이 많아. 요건 좀 풀어주셔야 돼. 꼭 반드시 굿이 아니라도 빌면서라도 풀어주셔야 돼. 여기에 빌던 할머니들이 계신데 여기 이 집에 제사 지금 어떻게 지내요? 아버지 형제분들이 한 3년 전부터 안 오셔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 납골당에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는 조상을 1순위로 제대로 공경해야 되는 집이야. 근데 이미 그렇게 했는데 다시 집에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진 못해. 그럴 때는 절이나 우리 같은 제자들이 있는 집에 가서 백중때나 이럴 때, 백중때가 언제냐면 음력 7월이에요. 그때 이제 기혼일이라고 해서 하늘이 유일하게 하루 열리는 날이야. 그때 이제 조상밥들을 많이 떠줘요. 그렇게 날을 잡아서 조상밥을 좀 떠놓으셔야 돼. 여기는 조상 공덕 없이는 내려올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그런 게 다 흐트러지면은 힘들어.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뻔하게 대답을 하잖아. 일단 내가 자식이잖아. 부모님이 먼저 숙여주진 않는단 말이야. 인간에서는. 아버지하고 자꾸 접촉을 이제 시도를 하셔야 돼. 내가 봐서는 여기서 나가잖아요. 계속 반복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아예 그냥 차라리 나가서 딴 일 하는 것보다 더 신뢰가 더 깨져.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본인은 속이 많이 썩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가 자식이잖아.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제 대화를 자꾸 시도해. 아버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틀에 갇혀서 있으면서 여기서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야. 거기서 대답을 해주니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떤 대답하실지 또 자식이라 더 잘 알아.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아버지한테 대화를 시도하는데 아버지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나는 되게 실망스럽고 나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서럽지. 그냥 본인 바라는 건 아버지가 무슨 유산만이 남겨주고 이런 게 아니야. 본인은 그냥 아버지하고 소통만. 다른 집처럼 물론 살다 보면 아버지하고 다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소통이 안 되고 아버지만 보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서 막 폭발할 것 같고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남들 하는 최소한의 기본은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그러면 웃으면서 밥 한술 뜨고 같이 차 한잔하고 이런 걸 원하시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아주 상극이야. 그래서 그 붙이는 거는 약간은
그 정성을 들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무속으로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눈빛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도 왜 눈이 눈물이 글썽글썽하셔. 그러지 마셔. 생긴 건 상남자잖아. 응. 원래 본인이 이것만 아니면 정말로 참 멋있는 남자예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 역량도 다 발휘 못해. 그게 너무 나는 안타까워. 그리고 얼굴도 쉽게 화난 얼굴이 되는 거야. 온화한 얼굴인데. 그러니까 힘내셔. 내가 도와드릴게. 정말 오방도령 이름 걸고 도와드릴게. 한번 열심히 노력. 대신에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방송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무속의 힘도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잊지 마셔. 네. 아셨죠? 네. 힘내시고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힘. 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오늘의 공수는 격없이 대화를 좀 나누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례자 보니까 대화를 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도 서로 이제 가족들 간에 충이 닿아서 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는데 허심탄회하게 정말 마음을 비우고 가족끼리는 대화를 하셔야 벽도 안 쌓여요. 어떤 것든 간에 사회에서든 가족끼리든 어떤 대화에 있어서 어떤 벽이 있거나 그러면은 진실된 대화가 나눠지질 않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면 오해도 생기고 그 오해가 쓸데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실 때는 정말 진실되게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